감사합니다. 방금 세션 체어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인하대학교 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제목은 경인고속도로 국도화로 인한 도로변 환경소음 및 미세먼지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코오서로 김서구, 이준표, 이근표, 김고은 이렇게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연구 배경,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과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측정과 해석 결과를 토의하고 또 결론의 순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 하나는 인하대학교가 이제 인천에 있고,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경인고속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설치할 때 또 인하대의 부지도 수용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고속도로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또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경인고속도로를 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제 관리 주체를 이관하면서 일반화 도로로, 그래서 이름도 인천대로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관련된 서머리를 하면 사실 이제 1967년부터 68년까지 이렇게 처음에 개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옛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투입 인원 한 60만 명이 작업을 했고, 최초의 건설 비용은 지금 물가로는 다르지만 그 당시 물가로는 30억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또 토지 보상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지금은 이제 4차선, 양쪽 8차선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확장하고 유지보수하고 하면서 한 2,760억 원이 더 소요가 됐고,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그 톨게이트에 이제 통행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까지 수입은 2016년 기준인데 6,580억 정도 수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건설 유지 관리비 대비해서도 굉장히 프로핏이 좋았던 그런 정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였죠. 지금 이제 최대 교통량은 한 15만 대 정도 통행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관리 주체가 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일반 도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 시속이 100km에서 60km로 다운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변경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워낙 이제 고속도로 옆에 거주 지역도 있고 또 공단 지역도 있고, 그래서 방음벽들이 톨게이트부터 그 끝에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방음벽이 이제 제거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국도로 되면서 사거리도 만들어지고 이럴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주차장,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녹지 문화시설에서 총 사업비는 한 2,9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하행선 10km 구간에 설치된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낮은 데서부터 높은 13m까지 방음벽이 이제 철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도로 주변의 거주민들한테 도로교통 소음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또 미세먼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법도 있고 또 서로 분쟁이 있을 때 발생한 이제 판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대법원 판례 두 가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판례를 요약하면 그 도로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그 피해자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으로 소음을 유발한 도로 소유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소음 피해가 있으면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소음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이제 그 물론 소음 진동 관리법 제25조에 교통소음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학교 등 그런 지역은 주간에는 원래 그 관리법에는 65데시벨인데 참을 수 있는 사회 통념상 참을 함도는 한 3데시벨 정도 더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이나 학교 등은 68데시벨, 야간은 58데시벨, 그 다음에 상업 지역 등 주간에는 73데시벨, 야간은 63데시벨. 그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이 주거 지역 학교 등 주간에는 65데시벨, 55데시벨이 이제 3데시벨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이제 통념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제 넓힌다든지 또 시설물이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소음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공공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또 피해를 받는 거에 그 정도를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이 배상에 대한 이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이익의 성질, 또 사회적 평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뭐 교섭 경과 등을 이제 판단해서 총체적으로 그 판단으로 이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판례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에 뭐 방음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음을 흡음도 하고 차음도 하고 해서 이 전달되는 소음 레벨을 이제 낮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낮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3에서 3.5데시벨 정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된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이제 줄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논문에는 이제 방음벽이 소음을 저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염 물질을 저감한 그 퍼지는 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이제 논문 발표도 있고, 또 이런 그 도로에 그 차량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는 또 풍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기존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한 6군데에서 6군데를 정해서 소음과 미세먼지를 이제 동시에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곳은 방음벽이 설치된 현장이고, 그 당시에 2곳은 이제 방음벽이 제거된 이제 현장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방음벽이 이제 설치돼 있어. 요 건너편이 이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너편이 경인고속도로고, 요 안쪽이 이제 경인고속도로고, 이렇게 작은 도로가 있고 이제 주거 지역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방음벽에서부터 한 20m 정도 떨어져서 이제 소음과 또 미세농도 등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팟 5번, 6번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건너가지고 이제 이쪽이 보이는 게 이제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방음벽이 이제 제거된 현장에 대해서
소음 레벨과 그 다음에 오염 농도, 미세먼지 PM 2.5 농도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연구한 것은 이제 그 방음벽 철거에 따른 소음 영향과 철거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이제 측정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시간에 걸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L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오랫동안 적분하는 거죠. 적분 평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 평균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차량이 지나갈 때 소음이 어떻게 방사되는지, 그래서 이 한 점에서 측정한 것은 이제 그런 방사 패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하면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소음과 또 미세먼지가 또 측정한 것 외에 어떻게 퍼지는지 알기 위해서 플루언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미세먼지가 분산되고 비산되는 특성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의 도메인이고, 길이는 이제 80m도 있었고 저희가 300m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00m 바이 300m는 굉장히 큰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공학에서 하는 스케일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도 한 300m. 왜냐하면 경계층 두께가, 바람이 불 때 경계층 두께가 보통 이제 500m까지 경계층 두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크게 도메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안 불 때, 거의 안 불 때, 바람이 조금 불 때, 바람이 이제 세게 불 때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수치 해석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루언트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컨트롤 볼륨 메소드를 쓰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볼륨 메소드 적분한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도메인은 80m 바이 80m 혹은 300m 바이 300m를 계산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치 해석을 할 때 입구 바운드리 컨디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에 바람이 불 때 대기 유동은 이제 이렇게 바운드리 레이어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계층 두께가 대체로 이제 500m쯤 되고, 그리고 이제 대개는 터뷸런트 플로우이기 때문에 터뷸런트 플로우의 벽면 근처에는 이제 이너 레이어라 그래서 이제 비스커스 쉬어가 굉장히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도 한 몇십 미터 되죠. 그래서 이 바운드 컨디션을 주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파워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블라시우스부터 이제 썼던 이제 방법이긴 한데, 이 이제 지수값을 얼마로 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거는 어번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뭐 빌딩도 있고 거주지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분의 1승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n이 7분의 1승. 그런데 어번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이제 n은 이제 0.4승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리 레이어가 존재하면 모멘텀이 줄어드는 영향이 생기죠. 그래서 모멘텀 줄어드는 영향을 모멘텀 시크니스라고 하는데, 모멘텀 시크니스 기준으로 해도 레놀드 넘버가 10의 6승이니까 다우전만 돼도 이미 터뷸런트 플로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레놀드 넘버 수를 가지고 있고, 이 경계층의 이제 쉐이 팩터는 원래 터뷸런트 플로우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왜냐하면 이제 이 바운드리 레이어가 디벨롭 하는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이제 디벨롭은 안 한 상태고, 모델은 이제 K-엡실론 모델, 그 다음에 먼지 농도는 여러 가지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가지고 먼지의 사이즈가 여러 가지인 걸 다 시뮬레이션 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 어려운 거기 때문에 PM 2.5에 해당하는 먼지만 이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해석은 바운드리 엘리먼트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으로 계산했고,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로 가정했습니다. 아스팔트를 해도 되지만 이제 콘크리트로 했고, 요건 이제 물성치가 되겠습니다. 방음벽은 이제 글라스울이 들어간 일반적인 이제 방음벽이고,
흡음되는 임피던스는 헤르츠별로 쭉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 방음벽이 이제 있는 게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고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이퀴밸런트가 60데시벨 근처에서 이거는 이제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그래서 약 무려 10데시벨 이상 15데시벨까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 그 민원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 더스트도 PM2.5도 그 방음벽이 이제 없는 곳에서는 한 10 정도, 그래서 퍼센트로는 한 17% 정도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이제 5m로 부는 경우에 색깔이 있는 거는 이제 PM2.5 농도가 이제 확산되는, 이제 컨벡션되고 확산되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속도가 늦어지면은 위로 이제 많이 확산이 일어나고 컨벡션이 적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속도가 있으면은 옆으로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5m인 경우는 이 바람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옆으로 전파가 되는데 지표면 근처로 이제 다 몰려온다. 이 높이가 이제 스케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m 되기 때문에 이 농도가 이제 사람 높이 이상까지 다 커버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속도가 낮을 때 0.1m일 때는 이제 X축은 농도고 Y축은 하이트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크게 농도가 이제 한 10m 이상 돼야지 조금 이제 농도가 다시 이제 커지는 걸 방음벽 후류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이제 보통은 이제 인천 지역은 1m에서 한 3m 사이가 평균 풍속입니다. 1m인 경우는 벌써 이제 이 높이에서는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5m가 불면은 방음벽이 이제 철거되면은 바로 여기까지 이제 사람 높이까지 보온기 높이까지 이제 굉장히 농도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이 이제 방음벽입니다. 지나가면 이쪽으로 다 이제 차음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을 만족하지만 이게 무너지면 이제 다 소음이 방사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철거에 따라서 소음과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L 이퀴밸런트 기준으로 15데시벨 정도가 증가해서 대법원 판례 기준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초과를 했고 PM2.5 기준 미세먼지도 한 7%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음의 유무에 따라서 소음 및 미세먼지 농도 해석 결과로는 BM 해석 결과한 10에서 15데시벨 정도의 방음벽이 이제 저감 효과가 있는데 그걸 철거하면은 이제 증가한다고 하는 거를 넓게 이제 증가한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약한 크로스 플로우가 있을 때 보통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방음벽 철거 시에 넓은 영역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비산하게 되고 디퓨전되고 또 컨벡션되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바람이 큰 속도가 불면 보행자 높이까지 이제 높은 농도가 이제 퍼지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